정부가 미국과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함에 따라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가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매장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백화점이 하루 임시 휴점하고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에서는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지만 고양과 의정부를 오가는 이용객 증가로 오는 2023년 재개통될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연천과 포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15마리가 발견되면서 재사육에 나선 양돈 농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군 기지인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가 반환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주한 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 등 전국 12개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 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환된 미군 기지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매장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백화점이 임시 휴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매장 직원이 10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과 함께 임시 휴점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백화점은 12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신병교육대 훈련병으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격리됐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앞서 10일에도 격리됐다 해제 전 검사에서 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늦여름 양몽 같은 시기를 버텨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셈인데요. 사실상 통금이나 다름없는 강화된 2.5단계 풍경을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 전체가 한산한 모습이고요. 그나마 식당에 있던 손님들도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홍역을 치렀던 8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찾은 먹자골목. 다소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가게가 보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가게 4곳 중 영업 중인 곳은 2곳뿐입니다. 테이블이 일부 차 있어도 초저녁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겨버립니다. 네, 한 7시 반, 8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있는 손님만 정리하고 그렇게 저희가 끝나다 보니까 원래 평상시 매출에 이제 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올해는 뭐 그냥 12월을 통째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연말 대목은 사실상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상황. 지금도 길거리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안 나오는 것도 맞죠. 안 나오는 것도 맞는데 안 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료 겨자 몇 개로 나오는 거죠. 하나도 못 팔고 갈 때도 있고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막 2만 원 팔고 가고 뭐 3만 원 팔고 가고 그냥 그래요. 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먹자골목 중에서도 규모가 제법 큰 식당 안으로 들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당 안에는 오늘 저녁 손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인 한 테이블만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방은 정리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날 저녁 장사 매출은 고작 6만 원. 점심 장사까지 더해도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꼬박이라도 매출액은 600만 원. 가게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점심 때야 뭐 갈비탕 식사 조금 있었고 저녁 때는 거의 한두 테이블? 거리는 더 적막해졌습니다. 이따금씩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연신내역 일대. 대로변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자영업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덜나게 생겼어요. 시민들은 어떨까? 밥을 먹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마스크 사용 이제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착용하고 있는 거죠. 불편해도. 뭐 모임은 우선 자제해야 되고 뭐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 9시 3분이 됐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일상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1,000명, 2,000명의 발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역사회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비대면 소비를 조금씩 더 해주셔서 하는 노력들이 지금 서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16년) 전까지만 해도 고향에서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외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멈추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교외선 운행이 20여 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교외선.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과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교외선은 40여 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 노선을 대체할 교통편은 생기지 않았고 현재 고양에서 의정부로 오는 버스 노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은 지난해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북부 쪽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이라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철도 노선부터 개보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보수 비용 5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됐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교외선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교외선이 다시 운행 재개가 됩니다. 또 교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외선에 기관차가 아닌 전철을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0여 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일양과 송추 등 양주 장흥 지역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천과 포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돼 재사육에 나선 지역 양돈 농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천군 장탄리 일대 3마리, 포천시 고소성리 일대에서 1마리 등 모두 4마리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연천에서 10마리, 포천에서 5마리 등 경기 북부에서만 16마리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에서 돼지 재사육에 나선 농가는 10곳, 3,920마리입니다. 포천시의회가 민생 관련 조례에 앞장서서 이목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헌혈 권장조례의 의미를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네, 2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산업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헌혈 장려의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포상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기대 효과를 내다보고 마련된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정책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헌혈기관에서 헌혈을 한 시민에게 1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포천사랑 상품권은 우리시 관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여외 유출의 우려가 없습니다. 헌혈을 장려하면서도 관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포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혈 공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단체 헌혈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표창은 군인, 경찰, 소방서 등 관공서 근무자들에게 인사가점 등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단체 표창 같은 경우에 각 기관별이 내부적으로 우수평가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체 헌혈을 유도하고 장려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장 표창을 하고 또 언론 매체에 적극 보도해서 사기 진작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헌혈은 좋은 거다, 헌혈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장께서는 이 대학 시절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헌혈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연을 좀 들려주시죠. 네, 대학 시절에 아픈 동문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헌혈차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도 접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포천시 이동면에서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도 10년간 200회에 가까운 헌혈로 이웃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저희 동네 송영호님의 이야기에 감명받기도 했고요. 또 포천에서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계시는 대한적십자봉사회 포천시 지구협의회 김신임 회장님을 비롯해 노란 천사 여러분 및 시민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혈을 권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작지만 생명 나눔에 힘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시국이 불러온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혈액 부족 사태입니다. 의장께서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신데요. 이 헌혈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또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혈액은 그 성분을 대체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고 또 헌혈 문화 확산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헌혈 홍보에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 헌혈을 하면 포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장 표창을 하는 정책은 다른 지자체 단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혈액은 보관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농축 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5일가량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헌혈의 의미를 공감해 주시고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액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헌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